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선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한 2022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뽑은 아듀 2022 세종시 핫 키워드 베스트 5 함께 보시죠. 세종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역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 정치 지형도 급변하면서 8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가 이뤄진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죽음과 또 시의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바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아파트값에 정부에서 내놓은 긴급 처방전까지 올해의 세종시 핫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들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2년 세종시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억 원이 포함되면서 2027년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엔 지난달 11개 상임위원회 등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의 일부인 35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안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의 공동 노력으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확정지은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종에선 폐막식을 비롯해서 일부 육상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를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종합운동장, 이른바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충청권 유대회 유치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며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이 대회를 체육 기반 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2022년은 세종시 정치 지형이 급변한 한 해로도 기억될 전망입니다. 충청권 진보의 중심인 세종에서 대이변이 발생한 건데요. 세종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재선에 민주당 이춘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지방 권력의 중심이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불과 한 석에 불과했던 국민의힘이 4대 의회에선 7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13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며 여소야대 형국이 됐습니다. 올해 세종시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사이 3명의 시청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단층제 행정체계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고 세종시가 급히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외로움 전담관제 등 6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에선
상병원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사퇴를 압박했지만 상 의장은 정치 공세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올해는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고 무엇보다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정부는 6년 만에 세종시에 내려졌던 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모두 해제했는데요. 대출 규제와 청약 조건, 세제 완화 등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금강 보행교 개통과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 등의 이슈가 2022년 세종시 핫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입니다. 송용원 기자가 뽑은 아듀 2022 천안시 핫 키워드 베스트 5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선정한 키워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천안을 박안주 국회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의혹입니다. 이 일로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됐고 지난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올해는 선거해였죠. 천안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시의 다수당도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석역 신설 확정 소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 도시개발과 함께 북부생활권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려 17년 만에 시행된 수도권 전철 환승제 도입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천안의 대중교통 만족도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천안이 우리나라 축구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지난 4월이었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착공식을 열고 본궤도에 올랐고 K3 리그였던 천안시청 축구단은 다음 시즌부터 프로리그인 K리그2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들 핫 키워드를 통해서 2022년 천안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천안을 지역구 박안주 국회의원의 성비위 의혹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보좌관 A씨의 성추행 신고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위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무소속인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인데요. 박 의원은 2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도 54.55%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5%를 얻은 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선거 공보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오는 1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수당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2명의 선출직 당선자를 냈지만 비례대표 3명 중 국민의힘이 2석을 얻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전반기 시의회는 4선인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가칭 부석역 신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습니다.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시비 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천안시는 공주대 등 주변 대학과 북부 생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는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해서 인재 유입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와서 천안시 도시경제 권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로 중단된 천안역 증개축 설계 작업도 다시 재개돼 2023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천안 지역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천안에 전철이 개통된 지 17년 만인데요. 전철에서 시내버스로 또는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환승을 하면 전철 성인 기본 요금인 1,250원이 할인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도 지난 4월 첫 삽을 떴습니다. 스타디움과 축구 연습장은 물론 140년 우리나라 축구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축구 역사 박물관도 설립됩니다. 24년 천안 트레이닝 센터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진국이 되도록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빨리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밖에 천안시청 축구단도 다음 시즌에는 프로리그인 K리그2에 참여하는 등 천안이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아산시의 주요 이슈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뽑은 아디오 2022 아산시 핫 키워드 베스트 5 함께 보시죠. 올해 아산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아산시장 선거였습니다. 중단 없는 성장이냐, 12년 만에 시정 교체냐를 놓고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시민들은 12년 만에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전국 공모로 진행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염원 끝에 아산 초사동이 최종 건립지로 선정되면서 중부권 공공의료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아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아트밸리입니다. 신정호 카페를 이용한 아트 페스티벌은 물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까지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동을 건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첫 발병입니다. 소나무의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난 11월 아산 송악면에서 발생된 건데 한 달 뒤인 배방읍에서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장 대형 화재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산 보일러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스티로폼 취급 공장과 냉장고 제조 공장 등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아산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의 아산시장 탈환입니다. 민주당 오세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 시정 교체를 이뤄냈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그런 정치와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박경귀가 그렇게 시민 여러분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전체 의석 17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이, 8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국이 됐습니다. 아산 시민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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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유치 외치자 외치자 외치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전국 공모로 변경되면서 19개 지자체들이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아산시는 범시민 추진단을 결성하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 아산 지역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등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 초사동 경찰 종합타운이 경찰병원 분원 최종 건립지로 선정됐습니다. 유치에 성공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경찰병원 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경찰병원 분원 인근에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진들이 아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 87만 평에 이르는 그런 도시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급의 의료진들이
우리 아산 국립경찰병원으로 모실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편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찰병원 분원은 모두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중부권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신정호 아트밸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페를 이용한 아트 페스티벌이 열려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자연과 문화,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이자 아트밸리의 핵심 기반 시설인 신정호 지방정원 사업이 12월 첫 삽을 떴습니다. 소나무의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난 11월 아산 송악면에서 발생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나무 안으로 침입한 재선충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소나무가 고사하는 병입니다. 아산 지역에서는 첫 발생으로 시는 발병지 반경 2km 내 모든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에 첫 발병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배방읍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에 따른 방제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잇따른 공장 대형 화재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2개 동에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휴라 공장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5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염치읍의 한 스티로폼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달 29일에도 시록동의 한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냉장고 4천여 대 등이 불에 타는 등 화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2023년 세종시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 싱싱장터 3호점도 문을 엽니다. 세롬동 일원의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3호점은 싱싱장터를 비롯해 로컬푸드 가공소와 도서관 등이 들어서 주민 편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월부로 공공급식 공급 대상이 어린이집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식비에 한해 1인 1식이 지원되며 세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전통 된장을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농업인 수당이 새로 도입됩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읍면동을 통해 추진하게 됩니다. 1월부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를 신규로 최대 3만 원 지원합니다. 4,5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1,500마리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행정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1월부터 매달 넷째 주 수요일에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원스톱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이 운영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5월엔 직장맘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직장맘들의 고충 상담이 가능해지고 3월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가 설치돼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애인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욱 그럴 텐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게임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굴리자 가상화면 속 육상 트랙에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소식하고 처음 체험해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상인데도 그 날씨에 구애도 안 받는 것 같고.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모에는 인천과 전북, 익산 그리고 천안 이렇게 3곳이 선정됐는데 개소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센터에는 축구와 사격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XR 스크린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여 가지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3월 생활체육 문화복합공간인 반다비 체육관을 착공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게 될 반다비 체육센터를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려둡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도내 수출액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은 총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420억 6,700만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1억 7,500만 달러, 컴퓨터 100억 8,800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한편 22년 들어 도내 수입액은 468억 3,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3% 급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안시가 2022년 정부 부처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67개의 수상과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는 보육유공 등으로 대통령 표창 2개를 비롯해 국무총리 표창 1개와 장관 표창 15개, 차관과 도지사 표창 29개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복지와 문화, 도시재생 등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상에서 아산시는 자활근로 참여자 확보와 자활 성공률, 지자체 특화 사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속할 수 있는 친환경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회용 식기세척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이 공정률 25%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단 점유 축사 이전 문제를 해소했으며 지난 7월에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 11만 5,255제곱미터를 대한축구협회에 매각했습니다.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11월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관계기관이 모여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때 전용 회수용 봉투에 무력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전용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쓰고 배출하면 수거 후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